네, 그리고 이제 그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로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이제 그 비잔틴 제국으로서, 그 이후 1450년까지, 53년까지 한 1000년 정도를 더 이제 유지를 하지만, 사실상 서로마는 이제 그 게르만족에 의해서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게르만족의 수장이 되고 로마에 이제 그 로마를 점령한 클라우디우스가 그 부하들에게 이제 용토를 나눠주고 다스리게 하면서 그 봉건제 영주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클라우디우스 같은 경우가 그 부하들에게 나눠준 땅을 그들이 이제 그 다스리게 하죠. 거의 이제 자기가 핸즈업, 거의 이제 뭐 상관을 안 합니다. 그죠? 여기 로마가 있으면 로마가 이제 이렇게 점점 몇 군데로 이렇게 나눠줘서 그 각 이제 그 수장들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뭐 프랑스도 생기고 나중에는 프랑크 제국이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나눠지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오스트리아가 생기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안에서는 봉건주의적인 그런 그 시대에서는 트레이딩이 필요 없습니다. self-sufficient, 알아서 생산하고 또 거기서 먹고 뭐 판매하고 뭐 우리끼리 물물 교환해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 필요 없죠. 화폐가 필요 없어지고 금융산업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죠. 근데 유일하게 유럽에 유일한 그 무역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킹들입니다. 얘들이 처음에 약탈로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무역인이 되어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때가 좀 올라서 약탈을 하고 소농 경제를 파괴를 하고 그러다가 자기들이 이제 유럽 곳곳에 성을 세워서 상품 보관하고 약탈한 이제 물건들을 보관하고 또 그것들을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고 사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역의 유일한 그 엔티티가 되죠. 재밌는 건 이제 그 당시 영국이 스칸드나비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바이킹들의 길목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밥이 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있고 뭐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이제 약탈해갖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성을 세워서 이렇게 좀 보관도 하고 뭐 어쨌든 영국이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바이킹들의 어떤 물류창고로서의 활용을 더 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그 바이킹들이 점점 그 없어진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그대로 있습니다만 이제 소프트웨어가 바뀌는 거죠. 기독교로 개종이 되고 착해지고 또한 이제 뭐 착해진다는 표현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킹이 사실상 이제 그 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를 점령한 로마가 그랬듯이 이제 북유럽을 서유럽을 칼로 점령을 했지만 결국 그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로 인해 바뀌면서 서유럽의 문화가 북유럽을 점령해버리는 그리고 로마의 어떤 그런 그레코 로만 어떤 그런 문화가 결국 유럽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유럽이 갈라져서 오랫동안 1000년 정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서로마와 동로마가 갈라진 동과 서가 이렇게 갈라진 상황에서 오랫동안 그 교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십자군 전쟁이 이제 터지면서 동과 서가 교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비잔틴 제국이 그 이슬람 어떤 파워의 그 오스만 출크들이 그 비잔틴을 공격을 하면서 또 이제 그 크리스찬들을 탄압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되죠. 유럽이 이제 동해 사실은 이제 또 낙후되어 있던 그 유럽, 특히 이제 북유럽, 서유럽이 이쪽 이제 그 동양의 어떤 문물을 받으면서 수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등등의 어떤 그런 기초과학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역이 다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다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류가 이동되고 또 약탈과 이런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영주들이 자기 돈을 어디다 보관할 필요가 있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개념들이 생기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문명이 좀 더 발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특히 가장 수혜는 이제 이태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블랙 프라이데이란 우리 이제 뭐 13일 밤에 금요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란 말이 어디서 이제 또 어원이 됐는지 좀 알게 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뭔가 기대하지 않았던, expected 하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 나쁜 일이죠. 이제 터지는, 금융시장에 터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이라는 말을 써서 블랙 먼데이, 블랙 튜스데이 뭐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템플 기사단에서 이제 비롯된 말입니다. 이 템플 기사단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왔고요. 예. 특히 이제 다빈치 코드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사람들 굉장히 명예로운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뭐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명예로우냐 아니냐 아니면 어떤 권력층이나 교황이나 왕실이나 또 힘 있는 사람들을 대변했던 사람이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관점에서 볼 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이제 그 굉장히 용맹스러웠던 사람들이고 또 이제 사적인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교황이나 왕실에서 약탈했던 돈들을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십자가들한테 필요한 돈을 이제 대출해주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템플기사단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1000개의 지점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환전하는 환전소가 되기도 하고 또 송금망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A라는 지점에다 맡겨놨으면 A라는 지점에서 이제 뭐 증명서를 써주겠죠. 네가 나한테 돈을 이만큼 맡겼다. 그럼 이제 B라는 지점 가갖고 이 증명서를 보이면 여기서 돈을 내주는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은행의 역할을 템플 기사단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금융실명제라는 말을 사실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위탁자 당사자에게만 이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시초였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필리프 2세가 프랑스 왕이었던 필리프 2세가 굉장히 이 템플 기사단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재산을 좀 탐냈던 부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 위치를 강화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상황에서 템플 기사단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템플 기사단이 당연히 힘이 좋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근데 교황이 도와준 거죠. 교황이 약점을 잡아서 교황령으로 템플 기사단을 아주 순식간에 그날이 바로 프라이데이였습니다. 13일에 금요일 날 밤에 그 모든 54명의 템플 기사단을 체포하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이제 재산을 모두 몰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중세은행의 몰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랑스가 금융 후진국으로 남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상인들이나 이런 금융 쪽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프랑스의 왕가를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영국이나 백년 전쟁을 통해서 영국에게 이제 처음에 아주 엄청 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다 사실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난 일들로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제 그 유럽과 아시아 문화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시아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하사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소장민으로서의 어떤 삶을 살았다면 그래도 유럽은 봉건주의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탑다운보다는 그 지역 내에서 어떤 그런 좀 리버럴한 어떤 자유로운 그런 문화를 좀
그 수직적이지 않고 좀 수평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게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지금에 비하면 물론 그렇지 않겠죠.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또 봉건주의적이었겠지만 아시아에 비한다면 그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여기서 있지 않을까 해서 뭐 영어로는 에도크러시라는 말이 있고요, 뷰로크래시가 있는데 에도크러시는 사실 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이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처리를 하고요. 뷰로크래시는 항상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그 윗사람 또 윗사람한테 보고를 하고 그래서 서로 결국은 가장 윗사람이 이제 결정을 해주고 또 이렇게 탑다운해서 내려가고 뭐 이런 이제 조직을 뷰로크래시 조직, 관료 조직이라고 한다면 좀 자율적인 조직을 에도크러시라고 합니다.